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민중이 먹을 빵이 없어 굶주림에 고통받을 때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된 말이지만 악성 루머 중 하나다. 이 문장은 프랑스 좌익 계몽사상가 장 자크 루소의 고백록에 나온 문구이며 이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태어나기도 전이다. 앙뚜아네트는 40명의 증언과 온갖 혐의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대중은 민주화 자유라는 명목으로 앙뚜아네트를 길로틴으로 공개 처형으로 몰고 갔다. 하지만 시민이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 감자빵을 장려하고 제빵 학교까지 지원한 앙뚜아네트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 자, 여기서 감자빵을 장려했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감자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자, 세계의 지도다. 여기는 아메리카 대륙이다. 북미다. 뉴욕, 시카고, LA 등이 있는 나라다. 남미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이 있는 나라다. 여기 남미를 가로지르는 지구상 가장 긴 7,000km에 달하는 산맥이 있다. 안데스 산맥이다. 감자의 원산지는 여기 안데스 산맥이다. 시기상으로 보면 1492년 콜럼버스의 탐험 이후 알려졌다. 그러나 콜럼버스가 세상에 알렸다기보다는 콜럼버스 이후 속속들이 도착한 유럽인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16세기 초 중반에 유럽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16세기의 감자는 유럽에게 축복이자 구세주였다. 유럽의 토지는 척박해 우리와 농사가 어려웠지만 감자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랐기 때문이다. 그런 고마운 감자가 유럽으로 넘어간 초기에는 투대접을 받았다. 이유? 감자를 처음 보는 유럽인들은 자연스럽게 감자 싹과 초록색 부분도 모두 요리해서 먹었다. 감자의 싹, 초록 부분, 잎에는 솔라닌이라 부르는 독성분이 들어있다. 현기증과 구토를 동반하는 증상인데 겨우 400mg, 즉 0.4g으로 치사량에 도달한다. 감자는 독성 식물이라는 이미지에 감자를 먹으면 한센병, 예전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병에 걸린다는 루머, 성서의 기록에 나오지 않는 식물이라는 이유로 악마의 식물로 불렸다. 성서에 의하면 하느님은 씨앗으로 번성하는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감자는 씨앗이 아닌 덩이 줄기로 번식하는 식물이었다. 즉 감자 자체가 번식을 했다. 중세 시대에는 마녀재판이 성행했는데 악마의 식물인 감자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유는 세상 모든 생물은 암수가 짝을 지어 자손을 만드는데 감자는 덩이 줄기만으로 번식을 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매우 불순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유럽은 척박한 토지, 겨울철 음식 저장 기술의 부재,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 등으로 인해 먹을 것이 부족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산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17세기 정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감자를 보급하려 노력했다. 상류층을 불러 감자 파티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족한 사회적 지식으로 요리사가 감자, 잎, 줄기 등을 모두 요리하는 바람에 엘리자베스 1세는 솔라닌 중독으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며 영국 내 보급이 더 늦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에서 감자가 가장 빨리 보급된 곳이 지금의 독일이었다. 당시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리히 2세는 주변 국가들과 7년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전쟁을 치른 입장에서 식량 부족은 전쟁의 패배를 뜻했다. 따라서 기근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만 했다. 프로이센 왕은 다양한 방법으로 감자를 보급하려 노력했다. 직접 돌아다니며 먹는 걸 보여주며 캠페인을 하기도 했고 감자밭에 군대를 배치해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고 감자 재배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반항하면 코와 귀를 자르는 형벌을 내리기도 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먹지 않았다. 대중이 얼마나 우매할 수 있는지 다시 보여주는 장면이다. 시금치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던 과학자가 피곤해서 철분의 함량을 표기할 때 소수점 하나를 잘못 찍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금치가 철분 왕인 줄 알았다. 1870년이었다. 이후 1940년에 잘못된 내용이 수정되고 공표되었음에도 2021년 현재까지 약 80년간 시금치에 대한 대중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약 100년간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아무튼 이 프리드리히 2세는 그래도 사람들이 감자를 처먹고 재배하지 않자 앞으로 이 나라에서 감자는 귀족만 먹을 수 있다라고 공표했다. 결과 인간의 행동 성향을 조금만 안다면 결과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사람들 사이에 감자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감자의 보급이 단순히 기근을 면하게 해준 것만이 아니었다. 당시 유럽은 목축 문화가 발달했다. 즉 돼지와 소 등의 고기를 섭취하고 살았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폭설 등으로 인해 사람이 먹을 식량뿐 아니라 가축의 먹이도 부족해졌다. 미리미리 건초를 준비해도 부족했다. 어쩔 수 없이 일부 가축만 남기고 도축해 소금에 절이며 매년을 보내야 했다. 여기서 감자가 보급된다. 감자는 보존성도 좋아 겨울철 식량으로도 좋았으며 잡식성인 돼지의 먹이로도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는 풀을 주식으로 하는 동물로 감자를 먹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감자를 먹고 인간이 겨울철에 먹던 보리와 밀을 소에게 먹일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한 도축을 하지 않아도 됐으며 겨울철에도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렇게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빨리 감자를 보급하게 되며 기근을 해결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 프로이센은 주변 국가들과 7년 전쟁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독일의 포로로 잡혀있던 프랑스의 남자 앙투안 오기스탱 파르망티에
피해가 풀려나서 프랑스로 돌아갔다. 당시 프랑스에서도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막대한 상금을 내걸며 밀을 대신할 구황 작물을 모집했다. 포로 신세에 있으며 감자의 효과를 몸으로 체험한 앙뚜안 남작이 감자 보급을 제안했다. 당시 프랑스는 루이 16세와 오스트리아 공주였다가 결혼 후 프랑스의 왕비가 된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위에 있었다. 처음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감자 보급에 힘썼다. 루이 16세는 단축구멍으로 감자꽃을 장식했으며 마리 앙뚜아네트는 감자꽃 장식으로 치장하고 다녔다. 왕과 왕비가 그렇게 치장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 귀족들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상류 계급은 감자를 관상용 꽃으로 길렀으며 정원에 재배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루이 16세는 구역 농장에 감자를 재배하고 파수꾼으로 지키게 하며 이런 문구를 내걸었다. 여기 있는 게 감자라는 건데 맛도 좋고 영양도 좋아서 왕족과 귀족만 먹을 거니까 건들지 마. 물론 일부러 보급을 위해 만든 상황이었다. 사람들은 경비가 느슨한 밤을 틈타 서리를 해가고 프랑스 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하고자 노력한 마리 앙뚜아네트는 대중이 원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아까 감자 보급 초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노력을 했다가 역효과를 맞았다고 했다. 그래서 200여 년가량 늦어진 19세기에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아일랜드는 예외였다. 당시 아일랜드는 영국 입장에서 볼 때 속국 정도로 보고 있었다. 아일랜드도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기근이 심했다. 그래서 19세기가 되어 받아들인 영국과는 달리 17세기에 받아들여 기근을 해소할 수 있었다. 기근이 해소되며 19세기가 되어서는 인구가 300만에서 800만까지 늘어났다. 문제는 보급 과정에서 한 품종의 감자만 보급이 된 것이다. 단일 품종 재배의 의미는 그 한 품종의 감자가 취약한 질병을 만난다면 모든 감자는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주식에 올인해 부자가 되거나 망하거나와 비슷하다. 그리고 어김없이 감자 역병이 돌았다. 당시 100만 명의 아일랜드인이 괴로워하며 굶어 죽었다. 참다 못한 아일랜드인들은 당시 신천지인 미국으로 떠났는데 그 이주민 수가 40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 이주민 중에는 인류 최초로 달 착륙을 계획한 존 F 케네디의 할아버지 패트릭 케네디도 있었다. 로널드 레이건, 클린턴, 오바마, 월트 디즈니, 맥도날드 형제 이들 모두 아일랜드계의 인물들이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보면 감자가 미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 우주 과학의 역사를 바꿔놓았다고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면 16세기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감자는 2, 3세기 동안 유럽의 기근을 해결하며 인구를 증가, 국력을 증가, 외부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해줬다. 이른바 대교역 시대가 열린 것이다. 대교역 시대에 유럽 국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바다로 향했는데 선원들이 원인 모를 괴질에 걸렸다. 피부 잇몸에서 피를 흘리다 괴롭게 죽어갔다. 20세기 들어 괴혈병의 원인이 비타민 C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 전까지는 무서운 병이었다. 여기서 감자가 한 번 더 큰일을 한다. 감자에는 비타민 C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관도 용이해 선원들이 안정적으로 장거리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영국 해군들의 식사로 카레라이스가 보급되었다. 카레의 발생지는 인도가 맞다. 그러나 현대식 카레의 개발은 영국에서 만들었다. 이후 감자를 넣은 카레 앤 라이스를 해군의 식사로 보급한 것이다. 이야기가 맞아떨어지지 않나? 일본은 문호 개방을 통해 영국식 카레를 받아들여 일본 카레를 만들었으며 우리나라는 이 일본 카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다. 아무튼 카레에는 감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야기로 시작해 감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역사를 바꾼 다음 식물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게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